네, 혹시 저 시간까지 연구해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역시나 이터러블 반복 가능한 그런 타입들 중에서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하는 타입 중에 하나가 리스트와 튜플 이외에 딕셔너리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딕셔너리라고 하는 타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의 콜앱 폴더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구글 콜앱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죠. 새 파일을 만들어주고 파일 제목을 여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파일 제목 바꿀게요. 아홉 번째네요. 9번 파이썬 9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앱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오른쪽 상단에 연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연결하시면 코드 추천이나 힌트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딩 하실 때 편리하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고요. 파이썬 노트북 새로 하나 만들었고 구글 콜앱과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했고요. 텍스트 셀을 넣어서 목차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 위쪽에 텍스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그 목차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딕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딕트. 딕셔너리 타입인데 그 타입의 이름이 딕트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네, 그래서 그냥 딕트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텍스트 셀 밑에 새로운 텍스트 셀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딕트라고 하는 타입은요, 사전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사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딕셔너리잖아요. 사전 형식의 데이터 타입을 딕트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키를 기반으로 값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을 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전은 단어 설명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뭘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헬로우는 뭐뭐뭐 어떤 뜻이다. 뭐 이렇게 하이는 어떤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사전이잖아요. 그쵸? 네. 뭐 그다음에 뭐 ABC 뭐 만약에 뭐 이런 게 있다면 1번은 1번 어떤 뜻이고 그다음에 2번 어떤 뜻이다. 뭐 이런 게 사전이잖아요. 그죠? 네. 이처럼 이렇게 어 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키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키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죠. 요게 밸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와 밸류로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 키와 밸류로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전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그 파이썬에서는 딕트라고 불러요. 딕트라고 부르고요. 조금 비교를 하자면 조금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했었던 리스트와 튜플은 인덱스 기반으로 값들을 저장하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인덱스를 기반으로 값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었었어요. 인덱스는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죠. 리스트에 값들을 어펜드 하거나 튜플을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인덱스를 0번, 1번, 2번 우리가 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인덱스는 그냥 값들을 추가를 하게 되면 0번부터 시작해서 그냥 무조건 1씩 증가를 해요. 0,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중간에 비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0부터 1씩 증가하는 그런 정수들로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렇게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와 튜플이고요. 리스트와 튜플이고 딕트는 그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값을 찾기 위해서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게 키가 되는 거예요. 키. 그래서 딕트라고 해요. 딕트 타입에서 그 키의 역할은 리스트나 튜플에서 그 인덱스가 하는 역할과 비슷한 거예요. 인덱스와 비슷하게 그 딕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찾기 위한 비슷하게 값들을 딕트라고 할까요? 딕트에 저장된 값 한 개를 참조하기 위한 역, 용도다. 딕셔너리에서 키의 역할은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쓰면 그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읽을 수 있죠. 튜플에서도 인덱스 쓰면 거기에 있는 값을 읽을 수가 있죠. 비슷하게 딕셔너리 이름 다음에 키를 주면 그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리스트나 튜플에서 인덱스가 겹칠 수 있어요? 전혀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인덱스는 유일하게 부여가 되는 게 인덱스잖아요. 0, 1, 2, 3, 4. 그럼 딕셔너리에서도 키가 중복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키는 앞으로는 그냥 영어로 키라고만 쓸게요. 네, 키는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한 개의 값을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코드를 한번 딕셔너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밑에 코드 셀 있죠.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도 생각을 해보면 번호라는 게 다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번호는 겹치지 않죠. 1번 누구, 2번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은 겹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학생들한테 부여가 된 번호들은 겹치지 않죠. 그죠? 번호가 인덱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번호라고 하는 게 꼭 0번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뭐 1번부터 시작을 해도 되는 거고. 중간에 만약에 뭐 학생이 전학을 간다거나 휴학을 했다거나 그러면 비어있는 번호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리스트랑은 조금 다른 형식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딕셔너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스튜던트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딕셔너리를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중괄호 사용합니다. curly bracket이라고 하는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와 value로 저장한다 그랬죠. 키와 value는 콜론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콜론. 자,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100번은 홍길동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템과 아이템들은 쉼표로 구분하시면 돼요. 아이템과 아이템들은 쉼표로 구분하시면 되고 뭐 101번 오쌤 오쌤 근데 숫자가 꼭 연속적일 필요는 없어요.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뭐 200 뭐 이렇게 해서 스컵 이렇게 할까?
컬런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요렇게 되어져 있고, 또 요렇게 되어져 있고, 요렇게 되어져 있죠. 얘네들을 딕셔너리의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딕셔너리의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컬런의 왼쪽에 있는 거를 키, 얘네들을 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컬런의 오른쪽에 있는 거를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딕셔너리에 저장할 때는 키, 콜론, value 여기까지가 하나의 아이템. 그리고 아이템과 아이템을 구분할 때는 콤마. 그리고 키, 또 다른 키, 그리고 또 다른 value. 그 다음에 구분할 때 쉼표.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괄호의 종류는 뭘 사용한다? curly bracket, 중괄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괄호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 뭔가 아이템들이 있다. 그럼 얘는 리스트. 요렇게 해서 아이템들이 나열되어져 있다. 튜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키, value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다. 이거는 딕셔너리. 이렇게 괄호의 종류를 보시고 괄호들의 종류를 보시고 얘가 리스트인지 튜플인지 그리고 딕셔너리인지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출력 한번 타입, 프린트. 어떤 변수의 타입을 알고 싶으시면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student 그리고 한 줄 더 출력할게요. student 어떻게 출력해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네, 타입은 뭐래요? 타입은 딕트. 딕셔너리를 줄여서 파이썬에서는 딕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고 출력은 우리가 만든 거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출력을 해주고 있죠. 100번 홍길동, 101번 오쌤, 200번 스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딕셔너리에서 값을 찾고 싶으실 때는요. 리스트에서는 인덱스가 있으면 값을 찾을 수가 있었죠. 딕셔너리에서는 뭐가 있으면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키가 있으면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딕트에서 값을 참조. 값을 읽어드린다는 뜻이에요. 값을 참조한다라는 얘기는 값을 읽는다. value를 읽으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딕트 이름이 있겠죠. 딕트 이름에다가 대괄호를 써주시고 그리고 요 안에다가 키를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딕셔너리 변수 이름 마치 인덱스처럼 키가 인덱스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인덱스처럼 대괄호를 쓴 다음에 키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딕셔너리에서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딕셔너리 이름이 뭐예요? student죠. 대괄호.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100번. 엔터. 홍길동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101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1번 그러면 값이 5쌤. 그죠? 여기를 200번 하고서 실행하시면 200번은 누구예요? 200번은 스카.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딕셔너리 이렇게만 보면은요. 요 코드만 보면 스튜던츠가 리스트인지 튜플인지 딕셔너리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위쪽에 어떻게 스튜던츠라고 하는 스튜던츠라고 하는 변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리스트에서 혹은 튜플에서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뭘 사용한다? 대괄호를 사용해서 키 값을 주시면 돼요. 키 값.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알려면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 값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가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고 여기는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얘가 딕셔너리다라고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딕셔너리에 어떤 키값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그 키값들을 가지고서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뭔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어, 리스트나 튜플은 쉬워요. 리스트나 튜플은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인덱스 0번부터 차근차근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딕셔너리는 키가 0번, 0, 1, 2, 3 이렇게 나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딕셔너리의 키를 문자열로 만들 수도 있어요. 문자열로 만들 수도 있고 꼭 숫자로만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음. 자, 그래서 딕셔너리가 제공하는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메서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소제목, 딕트, 메서드. 그 다음에 밑에 코드셀 추가할까요? 바로 코드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딕셔너리 이름이 스튜던트였었어요. 점 해보세요. 아, 자, 여기서 메서드라고 했는데 함수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함수.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뭐 어펜드라든가 리무브라든가 이런 함수 이름들을 우리가 써봤잖아요. 그죠? 음. 그 함수 이름들을 찾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변수 이름 점, 닷 이렇게 써주면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함수 이름들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함수 이름들이에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들입니다. 이 중에서 골라 쓰시면 돼요. 자, 우선 저는 keys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key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요,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괄호 안에 뭘 전달해 주세요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이렇게만 호출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호출하시면 일단 먼저 실행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100. 딕셔너리 키라고 돼 있어요. 딕셔너리 키라고 돼 있고 100, 101, 102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들의 리스트를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주석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딕트 타입 변수에서 keys라고만 하시면 이거는 그 딕트 객체의 예, 객체가 가지고 있는 키들의 리스트를 담아내 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키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씩 꺼내면서 값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값들을 찾으실 수가 있겠죠. 값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서드 함수 이렇게 할게요. 함수 괄호에서 메서드 이렇게 할게요. 딕셔너리는요, 키들을 반환해주는 메서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찾아볼까요? 스튜던트 점 메서드 이름 쭉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메서드 이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values라고 되어 있죠.
values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괄호 안에 전달해주는 값이 없어요. 아규먼트 없어요. 그냥 values라고만 호출하시면 돼요. 그죠? 딕셔너리의 value들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홍길동, 오쌤, 스컷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value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가 전달이 됐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keys를 하시면 키들, values 그러면 value들만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비트 타입에서 values라고 호출하시면 비트 객체의 값들, value들, 값들의 리스트가 반환받아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키즈는 키들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뭔지는 몰라요.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나중에 이 키를 찾아서 딕셔너리 이름에다가 그 다음에 키를 써가지고 밸류를 찾아야 돼요. 반대로 values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values라고 하는 함수는 그 값들만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값이 어떤 키에 매핑이 되어져 있는 건지 어떤 키에 할당이 되어져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홍길동의 키가 100번인지 101번인지 200번인지 알 수가 없고 오쌤의 키가 뭐 100번인지 200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공하는 또 하나 재밌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students 점 items라고 하는 게 있어요. items. 얘도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items도 전달하는 아규먼트가 없어요. 그죠? 아규먼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호출하시면 돼요. 자, 결과를 먼저 볼게요. 결과를 먼저 보면 자, 어떻게 리턴을 했을까요? 어떤 원소들을 리턴을 했을까요? 자, 키와 value로 이루어진 자, 소괄호로 묶여 있죠. 무슨 타입일까요? 우리가 공부한 타입 있잖아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요 부분 하나만. 요 하나만. 그쵸. 네. 괄호가 있고 아이템과 아이템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죠. 튜플이에요. 튜플. 튜플 한 개. 그럼 그 옆에 더 볼까요? 네. 그 옆에 101번 오셈이라고 하는 두 번째 튜플. 200 스컷이라고 하는 튜플. 튜플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죠. 그러니까 이 리턴된 타입을 보시면 출력한 모습을 보시면 바깥쪽은 대괄호로 돼 있으니까 리스트가 맞아요. 리스트가 맞는데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보면 소괄호로 묶여 있죠. 튜플들이에요. 튜플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료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딕셔너리에서 아이템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무엇을 어떤 식으로 주게 되냐면 키 그리고 value, 키 value, 튜플들의 리스트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네, 주석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키와 value를 원소로 갖는 튜플, 키와 value를 원소로 갖는 튜플, 키와 value를 원소로 갖는 이런 튜플들의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 게 아이템즈예요. 그럼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꺼내면 키와 밸류 다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원소 꺼내면 키와 밸류를 알 수가 있겠죠. 얘가 포뮬에서 이용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딕셔너리에서 그 아이템들을 어, 읽어올 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런 메서드가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함수 이름도 쭉 있죠. 함수 이름들 쭉 있죠. 클리어는 지우겠다는 뜻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카피는 복사하겠다는 뜻일 거고 from kiss는 뭐 저도 잘 사용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건 문서를 좀 봐야 되겠는데 키들로부터 뭔가를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get은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get은 가져오다, 아이템들이란 뜻이고 키들이란 뜻이고요. 팝은 꺼내는 거죠. 그죠? 우리 리스트에서도 원소들을 꺼내서 지워버릴 때 팝을 썼었죠. 그죠? 네. 팝 아이템, 이건 아이템을 팝 꺼내버리겠다. 뭐 이런 거고, set default, 이것도 제가 문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get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되는데, 자, get은 아규먼트로 뭘 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키를 주면 돼요. 그리고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return,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엔터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홍길동 이렇게 나왔죠. 여기 101번 하고서 엔터 이렇게 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오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코드랑 똑같아요? 어디 있는 코드랑 똑같을까요? 이 코드랑 똑같을까요? 같은 기능이에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value를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인덱스처럼 사용해서 value를 찾을 수도 있어요. 딕셔너리는 그러니까 value를 찾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리면 딕셔너리.get 그리고 key 이렇게 하면 그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반환해 주고요. 반환해 주고 얘는 딕트 대괄호 키와 같은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서 스튜던츠가 딕셔너리죠. 함수 이름 잠깐만 또 좀 볼게요. 점 add라든가 append라든가 우리가 리스트에서 원소 추가할 때 append 많이 써봤죠. append 그죠? 그런 뭔가 추가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딕셔너리 만들어졌을 때 그 딕셔너리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수는 없을까요? 메서드는 없지만 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제공해요. 메서드는 없어요. 딕셔너리에 원소를 추가하는 그런 함수는 없어요. 함수는 없고 어, 요거는 텍스트셀로 설명을 드릴게요. 텍스트셀로 어떤 딕셔너리 이름에다가 키 값을 주고요. 키 값을 그 다음에 value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딕셔너리에 어떤 키에 있는 값을 어떤 value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죠.
이 똑같은 문장이 두 개의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키가 딕셔너리에 없을 때, 딕트에 없을 때는 키 밸류 쌍의 키 밸류 아이템을 딕트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펜드에 해당하는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만약에 기존에 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키가 딕셔너리에 있을 때는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키에 해당하는 값을 새로운 값 밸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함수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문장 하나로 아이템을 추가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거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명이인을 한번 넣어 볼게요. student.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딕셔너리에는 키가 100번, 101번, 200번까지밖에 없었어요. 그죠? 자, 없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300. 여기다가 홍길동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스튜던트를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스튜던트 하고서 실행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추가가 되죠.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100번 홍길동, 101번 오쌤, 200번 스컷 이렇게 있었는데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됐죠. 새로운 키 밸류로 이루어진 아이템이 추가가 됐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네. 딕셔너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코드인데 이번에는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경우죠. 300이라고 하는 그 키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요. 자, 홍길동이라고 하지 말고 김길동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리고 프린트 스튜던트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 300번 원래 여긴 있었어요. 그죠? 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있을 때는 그 해당하는 키에 뭐만 바꿔버린다? 값만 바꿔버린다. 예. 네,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래서 뭔가 추가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하고 싶으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메서드들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 혹은 변경할 때 사용하는 문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함수들이 좀 더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써보세요. 아까 함수 이름 보니까 함수 이름 중에서 탑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요거는 제가 코드는 만들어 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탑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문서를 보세요. 자, 문서를 보시면 팝은 반드시 아규먼트를 줘야 돼요. 뭘 줘야 될까요? 키, 맞아요. 그러니까
키를 줘야 그 키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삭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팝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키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팝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도 있으니까 정말 삭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